ES 담당하고 있는 김지영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신형 ES에 대해서 8가지 매력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짧게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개발 컨셉인데요. 그 미디어 컨퍼런스 때도 이미 말씀을 드리셨겠지만 사실 ES 하면 엘레강스를 떠올리지만 개발 컨셉에 있어서 가장 더 우선순위에 있었던 부분은 익사이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만큼 디자인이나 운동 성능면에 있어서 익사이팅한 부분, 그러니까 ES가 얼마나 변화하려고 노력했는가를 바로 이 개발 컨셉 키워드로부터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먼저 디자인 먼저 보시게 되면요. 디자인의 키워드는 도발적인 우아함입니다. 이전에 ES 하면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엘레강트한 그런 우아한 것들은 기본으로 가져가되 보다 더 젊은 고객분들께 어필할 수 있는 굉장히 날렵하고 그런 스포티한 디자인이 잘 조화가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ES를 처음 보셨을 때 아마 다들 비슷하게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요. 와이드 앤 로우라고 해서 새로운 그 플랫폼을 적용했기 때문에 차체가 넓고 낮아진 점이 가장 많이 눈에 띄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 렉서스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라고 볼 수 있는 스핀들 그릴과 헤드램프 디자인입니다. 특히나 이 스핀들 그릴이라는 게 그 모델, 렉서스 전 모델에 적용이 되고 있지만 어떤 ES만의 우아함, 독창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세로 형태의 그런 핀 형태가 물결이 이렇게 파문을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패턴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이 그린하우스 디자인 자체도 낮고 길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모델보다 훨씬 더 스포티한 느낌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측면 디자인을 보시더라도요. 사실 저희가 이제 내부 고객 서베이들도 했었는데 측면의 디자인이 가장 예쁘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었습니다. 굉장히 유려하게 떨어지는 그 루프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스타일만으로도 감각적이지만 사실은 이제 공기역학을 잘 고려한 그런 디자인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리어 컨비네이션 램프 같은 경우에도 L자형 쉐입으로 뒤쪽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렉서스스럽다, 렉서스구나 라는 것을 한눈에 보실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원에 또 관심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전장은 4975, 그리고 전폭은 1865, 전고가 1445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길어지고 넓어지고 낮아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뭐 전장 같은 경우에는 같은 세그에 있는 모델들 대비해서 가장 긴 전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인테리어 디자인도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인스트루먼트 패널에 직선 라인들을 강조하고 있고 또 이 직선 라인들이 이 도어 쪽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수평적인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면서 넓고 쭉 뻗은 그런 실내 개방감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하단부는요, 도어 쪽의 암레스트라든지 센터 콘솔의 이런 암레스트들이 시트와 더불어서 굉장히 폭신하고 또 넓게 또 속감도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그 탑승자분들을 안정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 렉서스의 인테리어 컨셉이죠.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라고 얘기하는 이런 컨셉이 이번에 그 LS에 이어서 시트 인 컨트롤이라는 컨셉으로 한층 더 진화가 됐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운전자가 차량을 조작하려고 할 때 조작하는 그런 범위나 자세나 시선의 움직임을 많이 하지 않고도 그런 움직임들을 최소화한 상태에서도 차체를 잘 컨트롤할 수 있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터기라든지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 뭐 아날로그 시계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운전자를 중심으로 잘 배치가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트도 한번 이따가 운전을 하실 때 눈여겨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그 장거리 주행이라든지 운전의 피로감을 좀 더 덜게 하기 위해서 이런 그 골반의 각도까지 세밀하게 고려한 시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시트의 강도도 너무 푹신해서도 안 되고 너무 단단해서도 안 되잖아요. 직접적으로 이 엉덩이 부분이 닿는 착장하는 부위는 좀 더 소프트하게 그리고 그 외의 부분은 강성을 높여서 실제로 탑승하셨을 때 장시간 주행하시더라도 피로가 덜 느낄 수 있도록 잘 디자인이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요. 여유로운 공간성입니다. ES 하면 사실 기존 모델도 굉장히 넓은 공간성, 특히나 이제 뒷좌석 공간으로 좀 정평이 나여 있었는데요. 신형 ES 같은 경우에도 기존 모델 대비해서 커플 디스턴스가 약 7mm,
그렇지만 이제 워낙에 이 거리 자체가 뒷좌석 공간 자체가 워낙에 좋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한 헤드룸과 레그룸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뒷좌석에 앉으셨을 때 전혀 남성분들이 앉으셔도 좋다라는 느낌은 못 받으실 거예요. 여유롭다라는 점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아까 트렁크 공간의 말씀을 어떤 기자분께서 해주셨었는데요.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사실 수치로 보면은요, 기존 모델 대비해서 약 10리터 정도밖에 차이가 나진 않지만 그 공간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패키징을 했기 때문에 9.5인치 골프백이 4개가 탑재가 가능하고요. 또 우리 그 리모어라는 가방도 기내용 사이즈 제일 큰 거 2개, 제일 작은 거 2개 정도가 들어갈 정도로 패밀리용으로도 또는 골프, 레저용으로도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라면 역시 하이브리드겠죠. 연비와 동력 성능과 친환경 성능이 잘 조화를 이룬 균형이 좋은 그런 파워트레인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미디어 때 오셨던 분들은 그 CE분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좀 기억하실 거예요. 어떤 점이 가장 어려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사실 이 엔진이라든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든지 플랫폼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같은 타이밍에 새롭게 완전히 바꾸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파워트레인 그 엔진부터 하이브리드 시스템까지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신형 2.5리터 엔진 같은 경우에는요, D4S, 그 다음에 멀티홀 인젝터, 또 흡기측의 가변 밸브 타이밍 등도 이제 모터식으로 바뀌었고요. 또한 이 엔진 자체도 그 고속 연소 기술이라고 해서 빠른 그 연소실 내에 텀블러를 강하게 형성을 해서 고속으로 연소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통해서 최대 열 효율 41%까지 달성한 그런 엔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요, 기존과 다르게 구조를 변경을 해서 기존 그 MG1이라고 했던 부분, MG2가 세로형으로 또 배치가 되고 구조 개선에 따른 그런 에너지 손실률을 20% 정도 줄여서 효율이 훨씬 더 좋아졌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복합 연비 17.0, 네, 괜찮죠? 굉장히 좋죠? 그리고 시스템 총출력은 218마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 신형 하이브리드의 특징, 아까 첫 번째로는 뛰어난 연료 효율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시승하실 때는 이런 선형적인 가속감에 대해서 한번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기존의 ES를 타실 때 또는 다른 하이브리드 모델을 타실 때 하이브리드는 좀 달리는 맛은 좀 그렇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셨지만 이번 신형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개발할 때는요 보다 더 선형적으로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으면 조금 더 리니어하게 그 RPM도 바뀌고 이런 가속 감각을 중심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느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배터리인데요. 배터리가 기존 오른쪽에 있는 위치가 기존에 있었던 배터리의 위치죠. 이게 이제 시트 밑으로, 리어 시트 밑으로 들어가면서 또 부피도 무게도 작아졌습니다. 이 덕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수치적으로는 트렁크 공간이 큰 차이는 안 나지만 그 패키징 자체가 효율적으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많은 그 화물을 적재하실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중량 배분이 보다 이전 세대보다 최적화돼서 운동 성능, 달리기 성능에도 보다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게 되셨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서는 아무래도 가장 많이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 같은데요. GAK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을 적용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디자인, 와이드 앤 로우, 저중심 설계의 디자인도 가능했고요. 또한 이러면 이 플랫폼을 적용하면서 뒷좌석에 낮은 차고를 유지하면서도 뒷좌석에 넉넉한 거주성을 갖게 되었죠. 그런데 퍼포먼스만에 있어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라고 보신다면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이브리드 배터리의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전후 중량의 배분이 달라졌다라는 점하고 시트 포지션 자체도 기존 세대 대비해서 약
10mm 정도 내려갔고요. 휠 베이스가 길어졌고 또 프론트 쪽에는 알루미늄으로 된 알루미늄 부위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후드라든지 팬더 부분에 알루미늄을 적용하면서 경량화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다이나믹해진 그런 주행 감각을 느끼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차고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후드도 낮아졌고 그 다음에 A필러가 보다 더 이 운전자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어떤 시야에 대한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차고도 낮아졌고 시트도 낮아졌지만 이런 디자인, 전체적인 설계 그리고 또 측면 시야도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안전하게 주행하실 수가 있고요. 사실 이 GAK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 C형 ES가 어떻게 이렇게 안정적으로 주행이 가능한가라는 부분에 차체 강성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그 레이저 스크루 웰딩이라는 레이저로 패널을 용접하는 이런 방식들이 적용이 되었고 저희 LS에서부터 사용을 했었던 구조용 접착제 적용 부위가 거의 현 모델 대비해서 약 150% 정도 더 넓은 부위에 확대 적용을 하게 됩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그 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연결 부위에 강성들을 좋게 하기 위한 그런 스트럭처 구조들을 넣게 되고요. 또 뒷좌석에는 후면부에는 V브레이스 등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바디 강성이 강화가 되면서 또 충돌 안전성 역시도 좋아졌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써 ES의 어떤 다이나믹한 주행 성능에 기여하는 것들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프론트에는 기존과 마찬가지인 그 맥퍼슨 스트럭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지만 이제 후륜 같은 경우에는 뒷바퀴 쪽에는 이제 WC-본이 적용이 되겠죠. 승차감과 고속 주행 안정성 이 두 가지를 다 잡기 위함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아마 그 미디어 런칭 때도 들어보셨겠지만 이 서스펜션 내에 스윙 밸브라고 하는 그 작은 밸브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차가 출발하기 시작한 지점이라든지 아니면 고속으로 주행을 하고 고속도로 같은 환경에서 주행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환경에서 그러니까 차가 움직임이 굉장히 적은 환경에서도 감쇄력을 발생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더 고급스러운 승차감 그리고 안정성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을 장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EPS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컬럼십에서 이제 랩 타입으로 변경이 됐잖아요. 네, 그렇게 함으로써 보다 더 빠르고 정확한 그런 핸들링 감각 한번 이번에 체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사실 오늘은 이 퍼포먼스 댐퍼가 장착이 된 최고급 사양 이그제큐티브 그레이드가 이를 스승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이 퍼포먼스 댐퍼가 들어간 차량 같은 경우에는 내년 1월에 출시가 될 예정인데요. 이 사양 같은 경우에도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뭐 프론트나 리어 쪽에 이 브레이스 사이에 그 연결하는 그 스트럭바 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이제 퍼포먼스 댐퍼가 들어감으로 함으로써 차체 뒤틀림 비틀림 강성 이런 것들도 좋아지겠지만 반대로 그 안에 이제 진동을 흡수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잔진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훨씬 더 개선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저희 차량 요 차량이 탑재된 차량 출시되면 다시 한번 시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간상 빨리 좀 넘어가고요. 안전사양 관련해서도 조금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그 기본적으로 렉서스 세프티 시스템 플러스라고 해서 이 4가지 기능을 한 패키지로 기본 하에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차선 추적 어시스트, 다이나믹 레이더 크루즈 컨트롤, 긴급 제동 보조 시스템, 오토 하이빙 이렇게 그 사고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인 사양들을 한 패키지로 기본화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도 저희가 사실 이제 그 LSS 플러스라는 시스템이 있었는데 신형 ES에 적용된 시스템이 이전 시스템들에 비해서 많이 개선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보행자 주 야간이라든지 아니면 자전거 탑승 운전자까지도 감지가 가능해졌고요. 기존의 차선 유지 어시스트라고 했던 부분이 다이나믹 레이더 크루즈 컨트롤, 차선 추적 어시스트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자, 긴급제동 보조 시스템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차량의 주야간, 보행자, 자전거까지도 감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희 이제 그 본사 개발팀에서도 각국의 어떤 교통사고 발생률 그리고 그로 인한 사망자 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봤을 때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유형이 사망자 수가 많은 것이 바로 보행자와 자전거라고 그 통계에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또 보행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야간 사망률이 가장 높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LSS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라든지 레이더 센서의 검지 범위라든지 검지 대상의 그런 개선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보행자라든지 자전거 기사 등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이 되었다는 점을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작동, 오늘은 거의 작동은 체감 못 하시겠죠? 네, 하시면 안 되고요. 네. 그래서 작동 속도나 이런 것들은 이제 나와 있는데 10km에서 180km 이내에서 대상과의 그런 속도라든지 상대 속도가 10km에서 180km 정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른 브랜드에서는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근데 저희는 다이나믹 레이더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정속 크루징이 가능하고, 물론 이제 앞차와의 거리를 감지를 해서 앞차가 출발하면 같이 출발하고 또 정지를 하게 되면 정지했다가 다시 이제 재출발을 하는 이런 프로세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선 추적 어시스트 같은 경우에는요, 기존에는 한 3가지 정도 기능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차선 이탈 경고죠. 이탈하게 되면 경고를 하게 되고, 스티어링 어시스트는 이탈을 했을 때 차선을 깜빡이를 켜지 않고 차선 이탈했다라고 하면 약간의 핸들링 조향, 스티어링 조향으로 다시 원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리고 차선 유지 어시스트 같은 경우에는 다이나믹 레이더 크루즈 컨트롤을 온한 상태에서 차선을 가운데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전 모델 대비해서 약간 그 커브 구간에서도 인식률이 좋아진 점이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차량의 정체 구간 같은 데서 이 차선을 인식할 수 없는 구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앞차를 감지를 해서 앞차를 따라서 선행차를 따라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기능들이 이번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작동 조건은요, LDA나 그 스티어링 보조 같은 경우에는 약 50km 정도 수준에서 작동을 하게 되고요. LTA, 그러니까 차선 유지를 도와주는 레인 센터링 기능 같은 경우에는 DRCC 온 상태에서는 작동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외에도 저희 사각지대 감지라든지 흑축방 경고 같은 것들이 다 기본으로 적용이 되고요. 에어백이 10개, 측면 시야 부분도 한번 타보시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편의 장비는 간단하게 이렇게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오늘 타시는 차량이 아쉽지만 이게 최고 사양은 아니고 그 바로 아래 그레이드 대부분이 아마 그런 차량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출시가 될 거기 때문에 저희 프리미엄 사양으로서 17 스피커가 장착이 된 그 마크 레빈슨 오디오라든지, 그리고 또 뒷좌석의 컨트롤 패널을 통해서 그 온도 조절이라든지 파워 선쉐이드 그리고 시트 열선까지도 조작이 가능한 이런 패널들이 장착이 되어 있다는 점, 선쉐이드라든지 뒷좌석 고객들을 배려한 이런 사양들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거의 마지막인데요. ES 하면 사실 정숙성을 빼놓을 수가 없죠. 기존의 ES가 가지고 있는 이 DNA는 한층 더 강화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나 그 대시 패널 쪽에 안쪽에 3중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대시 인강 사일런서를 하이브리드 전용 모델에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숙성 한층 더 좋아졌고, 이 플로어 부분에도 이 흡차함자의 커버리지가 이전 모델 같은 경우에 한 60,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한 63% 정도 수준이었다라고 한다면 신형 ES 같은 경우에는 93% 정도로 거의 웬만한 부분이 플로어 부분에 흡차함자가 들어가 있다. 그리고 또 노이즈 저감 휠이 오늘 시승하시는 차량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타이어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훨씬 더 좋아질 수가 있고요. 이 외에도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 그리고 프론트나 프론트 사이드 글래스 쪽에 어쿠스틱 글래스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정숙함에 있어서는 저희 아마 타보시면 그냥 바로 다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렉서스 하면은요, 마지막에 항상 설명드리죠. 감성 품질, 그리고 오늘 타쿠미 분도 오셨습니다만 이제 장인 정신 이런 것들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오늘 타실 때 저 그냥 요거 하나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 도어 트림이라든지 센터 암레스트를 보시게 되면 약간의 줄무늬가 있어요.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평평한 그런 가죽 표피에다가 요철이나 단차, 뭐 두께를 약간 느낄 수 있도록 이런 그 두께를 표현한 물결과 같은 그런 입체적인 패턴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도의 가공 기술인데요. 어떻게 보면 사양 하나 넣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는데 렉서스니까 사실 이런 주변부에 되게 세세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거겠죠. 이런 렉서스만의 프리미엄 브랜드 요소 한번 느껴보시고 만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려고 했더니 신형 ES는요 매력이 너무 많습니다. 하이브리드라는 것 이외에도 예전과 다르게 디자인도 너무 좋아졌고요. 차체 감성도 좋아졌고 뭐 공간 활용 또 렉서스라는 점 이제는 또 편의 사양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오늘 기자님 분들께서는 오늘은 이제 시승을 하실 거잖아요. 시승하실 때 이런 포인트들 위주로 좀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저희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연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공인 연비가 17.0이지만 사실 저희 내부 시승에서는 훨씬 더 좋은 이게 프리우스인가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연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연비 부분도 한번 체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렉서스 ES의 DNA라고 할 수 있겠죠. 승차감, 정숙성. 기존에 이런 가지고 있는 우리 DNA는 DNA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됐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느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는요, 사실 기존의 ES라면 저희가 말씀 안 드렸던 내용일 것 같습니다만, 플랫폼이 새로워지면서 또 이제 강성이 좋아지면서 또 중량 배분이 좋아지면서 정말로 그 다이나믹해진 ES를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 핸들링, 아까 이도상이 말씀하셨던 깊이 있고 정확하고 깔끔한 이런 핸들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한 주행의 재미, 운전의 재미 또한 체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트의 착자감, 시야, 개방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뒷좌석의 거주성 이렇게 오늘 시승 한번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